바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잠수할 것입니다. 지구의 거의 70%를 덮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다의 깊은 곳보다 달의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5개의 거대한 푸른 존재들은 숨쉬고 포효하며 대륙을 연결하고 잃어버린 문명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염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기원이자 지구 기후의 혈액이며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논리를 무너뜨리는 심연에서 지구의 기후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해류까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바다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 북극의 차갑고 얼어붙은 바다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된 심해의 거대한 생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신비로운 생물들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양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대륙을 삼키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 깊이는 산 전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깊으며 그 안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억 6,8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이 대양은 아메리카 해안에서 아시아 해변까지 호주를 끼고 오세아니아의 수천 개 섬을 감싸며 액체의 망토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양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푸른 심연 아래에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무려 11.000m 가까이 되는 깊은 심연. 비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을 그 안에 떨어뜨려도 산 꼭대기는 여전히 2km 이상 물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빛이 닿지 않고 압력이 모든 것을 으스러뜨리는 그곳에서조차 생명은 살아갑니다. 빛을 내는 생물, 젤리 같은 몸, 태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 하지만 태평양은 단지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것들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더욱 정의됩니다. 이 바다는 불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활화산과 지진 단층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고리로 지구의 지형을 끊임없이 다시 그리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곳에서 지구는 흔들리고 숨을 쉽니다. 해저에서 새로운 섬들이 솟아오르고 또 어떤 섬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지질이 춤, 그리고 이 광대한 무대의 한가운데에는 무려 25,000개가 넘는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뉴기니아나 일본과 같은 거대한 섬부터 수면 위에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산호 환초까지 이 섬들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난처였고 고향이었으며 별자리를 잃듯 바다를 일궈낸 문화의 등대들이었습니다. 나침반이나 위성도 없던 시절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이미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별빛, 바닷물의 색, 새의 비행, 파도의 움직임만으로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지도도 엔진도 없이 오직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지혜와 손으로 깎은 칸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바다의 말을 듣고 그 언어로 대화하던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속에서 오직 하늘만을 의지해 길을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태평양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그 바다는 이제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하얗게 탈색되고 해양 생물들은 서식지를 떠나고 바람의 흐름조차 변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너무도 연약하며 바다의 수호자들,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은 경고합니다. 바다가 병들면 세상 전체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심해에서 울려 퍼지는 마치 바다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깊고 먼 심장 박동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푸른 고래의 심장 소리일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 공룡들조차도 그 거대함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경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체 푸른 고래는 길이가 3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쿨버스 2대를 나란히 놓은 길이와 같습니다. 무게는 170톤 이상으로 완전히 적재된 보잉 747보다 무겁습니다. 그 거대한 몸 안에는 소형차 크기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 박동은 특수 장비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존재는 사나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크릴이라는 아주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먹이철이 되면 하루에 최대 4톤의 크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차량 무게만큼의 음식을 하루에 4번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먹이를 찾기 위해 푸른 고래는 후각이나 시력 그 이상을 사용합니다. 바로 목소리입니다.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 중 하나를 냅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저주파로 바닷속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러한 소리로 푸른 고래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합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해류를 따라 보내는 보이지 않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푸른 고래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태평양 북부와 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차가운 바다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더 따뜻한 열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길이 7m, 무게 2톤이 넘는 거대한 아기들입니다.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존재이며 처음 몇 달간은 어미의 젖만을 먹으며 자랍니다. 지방이 풍부한 진한 모유 덕분에 하루에 최대 90kg까지 체중이 증가합니다. 푸른 고래를 본다는 것은 고요한 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공격성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위험 있게 나아가며 거품과 경이로움의 자취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세기 동안 기름과 고기를 얻기 위해 거의 멸종 직전까지 사냥당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보호받고 있지만 개체수는 여전히 적고 소음공해, 선박과의 충돌, 기후 변화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에 존재합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시간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가장 거대한 존재가 때로는 가장 조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다의 표면 아래 푸른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다 생물 중에서 돌고래만큼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생물은 드뭅니다. 그들의 유선형 몸과 활기찬 에너지는 바다 속에서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조각품 같습니다.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몸은 지능, 속도, 그리고 놀이의 완벽한 융합체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에 달하며 태평양의 태양 아래 은빛 화살처럼 미끄러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병코돌고래는 길이가 최대 4m에 이릅니다. 길게 뻗은 주둥이는 항상 웃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물고기를 잡기에 적합합니다. 그들은 머리 윗부분에 있는 숨구멍을 통해 숨을 쉬며 이 덕분에 표면으로 올라와 몇 초 만에 공기를 들이마시 고 다시 멈추지 않고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다의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속도나 외모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지능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험가인 돌고래는 해안, 산호초, 그리고 깊은 바다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서도 같은 장소로 돌아올 수 있으며 경로, 소리, 심지어 사람들까지 기억합니다.
사냥할 때 돌고래는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혼란스러운 공격을 하지 않고 복잡한 그룹 전술을 조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거품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고래들은 물고기들을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거품을 불어내어 먹잇감들이 중앙에 모이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하나씩 차례로 먹이를 먹습니다. 마치 조용한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요. 각 움직임은 신중하게 연습된 바다의 안무처럼 보입니다. 돌고래의 삶은 매우 사회적입니다. 그들은 무리나 떼로 불리는 그룹에서 살며 몇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유대는 매우 끈끈합니다. 함께 놀고 서로 돌보며 사냥할 때 협력하고 아플 때나 출산할 때도 돕습니다. 부상당한 무리 구성원을 표면으로 밀어 올려 숨쉬게 돕는 돌고래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없지만 그들의 소리 세계는 매우 매혹적입니다. 돌고래는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어 소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생물학적 소나를 사용하여 먹잇감, 장애물, 거리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각자 고유한 휘파람 소리로 소통합니다. 각 돌고래는 마치 소리로 된 이름처럼 독특한 휘파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이 휘파람으로 서로를 부르며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알아봅니다. 돌고래에 대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동물은 지구상에 몇 종류밖에 없는데 코끼리, 대형 유인원, 그리고 일부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인식 능력은 높은 수준의 의식과 자각을 의미하며 동물 세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태평양의 따뜻한 바다, 산호초가 바닷속을 다채로운 색의 교양곡으로 물들이는 곳에 바다에서 가장 매력적인 물고기 중 하나인 말미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선명한 주황색, 흰 줄무늬와 검은 가장자리로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지만 그 매력적인 외모 뒤에는 놀라운 적응과 독특한 행동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 길이가 10에서 18cm 사이이며 태평양의 열대 산호초에 서식합니다. 특히 호주 대산, 호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많은 포식자에게 취약할 수 있지만 말미잘 물고기는 생존의 달인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동맹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말미잘과 공생하는 것입니다. 말미잘은 그 자극적인 촉수 때문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말미잘 물고기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수영자는 피부에 특별한 점액층을 발달시켜 말미잘의 독에 면역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말미잘 물고기의 몸은 촉수 사이를 다치지 않고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를 대가로 말미잘 물고기는 작은 포식자로부터 말미잘을 지키고 먹이 찌꺼기를 청소해줍니다. 이들은 전략적인 동맹을 형성합니다. 하나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감시와 청소를 담당합니다. 말미잘 물고기의 식사는 다양하고 간단합니다. 작은 갑각류, 말미잘 근처에 떠다니는 먹이 찌꺼기, 아주 작은 해조류, 그리고 해류에 실려오는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먹는 방식도 사는 장소도 아닙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사실, 모든 말미잘 물고기는 태어날 때 수컷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암컷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암컷이 되면 다시 수컷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구의 남쪽 끝, 영구적인 얼음과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바람 너머에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남극해입니다. 많은 지도에서 무시되거나 다른 바다와 섞여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해는 하나의 대륙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바다로 웅장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을 감싸고 있습니다. 남극해의 면적은 2.0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그 크기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남극해는 고립된 수역이 아니라 지구의 진정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남극 순환 해류와 같은 차갑고 빠른 해류가 흰 대륙을 끊임없이 돌면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연결해 온도, 영양분, 염분의 교환을 지속합니다. 이 현상 덕분에 남극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수 운반 시스템이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섞이며 세계 기후를 조절하는 조용한 균형을 이룹니다. 얼음은 남극해의 영혼입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매우 낮아져 바다가 얼고 해빙층이 북쪽으로 확장되어 남극 대륙 크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흰 팽창은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 얼음이 후퇴하고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이 얼음의 결빙과 해빙 주기는 단순한 계절 변동이 아니라 수천 종의 해양 생명체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명 신호입니다. 바다표범, 펭귄, 물고기, 크릴, 그리고 대형 고래들까지 모두 이 계절 변화에 맞춰 사냥, 번식, 이동, 은신 시기를 맞춥니다. 얼음 덩어리 하나하나, 열리고 닫히는 균열 하나하나가 이들의 삶의 시간표를 좌우합니다. 펭귄, 그 얼음의 사랑스러운 대사들은 남극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 중 하나입니다. 이 매혹적인 동물들은 얼음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했으며 단순한 새 그 이상입니다. 남극 세계의 진정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행동은 단지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인 곳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날개가 자연의 노처럼 변형된 펭귄은 공중을 나는 능력을 잃었지만 대신 놀라운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시속 최대 15km에 달하는 속도로 움직이며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을 능숙하게 누빕니다. 수중 비행에서 펭귄은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날개를 사용해 민첩하게 움직이며 차가운 바다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을 헤엄칩니다. 펭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혹독한 남극의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깃털입니다. 겉털은 촘촘하고 방수성이 있어 몸에 물이 닿지 않게 막아주며 깃털 안쪽은 부드럽고 따뜻해 단열층을 형성하여 극한의 저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펭귄의 몸은 차가운 바닷물과 얼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추가로 동결 위험이라는 도전도 맞닥뜨립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펭귄은 발에 특수한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조절하고 가장 추운 물에서도 발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끊임없는 사냥꾼인 펭귄은 주로 크릴, 작은 물고기, 오징어를 먹으며 깊은 곳에서 사냥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500m 이상 잠수할 수 있으며 20분까지 물속에 머물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 놀라운 다이빙 능력 덕분에 남극 해양의 다른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먹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깊이를 탐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펭귄은 물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그들은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남극 얼음 위에 모입니다. 수천 마리가 모이는 이 집단은 그들의 사회적이고 번식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남극의 얼어붙은 땅에서 펭귄들은 짝짓기하고 새끼를 돌보며 자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 냅니다. 부모는 새끼를 다리 사이에 품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주민인 물범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와 얼음 위를 누비는 물범들은 극한의 추위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얼음과 바다 사이에서 생활하며 몸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혹독한 환경에 도전해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범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두꺼운 지방층입니다. 이 지방층은 자연적인 단열재 역할을 하여 가장 차가운 물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 지방망토는 물속에서 먹이를 찾을 때뿐만 아니라 얼음 위에서 휴식하거나 새끼를 돌볼 때도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범의 몸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 물과 얼음 위에서 모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길고 근육질의 몸체는 빠른 수영에 적합하며 뒷지느러미는 앞지느러미보다 더 발달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진력을 제공합니다. 앞지느러미는 방향 전환과 조종에 사용되어 물속과 얼음 위에서 모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물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예리한 시력과 어두운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범의 큰 눈은 빛이 거의 없는 남극해의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으며 그림자 속에 있는 먹이를 감지하는 데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 수염은 먹이의 작은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어 사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감각 시스템 덕분에 물범은 광대한 바다에서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다른 해양 생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잡을 수 있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물범이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종은 잠수한 상태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몇 분 동안 숨을 참은 채 수면 위에 떠 있거나 해저에서 쉬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놀랍습니다. 범고래는 살인고래라고도 불리며 남극해에 서식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지능, 강력한 힘, 복잡한 사회 구조로 돋보입니다.
이들은 얼음의 진정한 여왕으로 물속과 얼음 위에서 모두 지배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독특하고 정교한 사냥 기술을 보여줍니다. 수컷 범고래는 최대 9m 길이의 5톤 이상 무게를 자랑하며 이는 바다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등지느러미가 인상적인데 어떤 개체는 높이가 2m에 달해 물속에서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고래류와 달리 범고래는 강력한 힘을 지녀 물개, 펭귄, 심지어 다른 고래와 같은 큰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범고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끈끈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능력입니다. 이 무리는 최대 40마리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이 그룹 내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 하나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범고래들은 그 그룹 내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여기에는 행동 양식, 사냥 전술, 심지어는 특정 방언도 포함됩니다. 각 가족 그룹은 고유한 소리인 호출음을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넓은 바다 속에서 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리는 범고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먹잇감을 찾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길을 찾는 데도 소리를 사용합니다. 예민한 청각 덕분에 가장 어두운 심해에서도 먹잇감의 정확한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범고래 무리는 고유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발성하는 소리만으로 어느 그룹 소속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매우 정밀하여 범고래들이 각 구성원이 역할을 맡아 효율적으로 협력 사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거대 오징어는 남극해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무척 추동물은 거대 오징어보다 더 튼튼하며 어두운 남극 바다의 차가운 물 속에 서식합니다. 성체는 길이가 최대 7m에 이르고 무게는 500kg을 넘기도 합니다. 거대 오징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회전하는 갈고리가 달린 촉수입니다. 이 갈고리는 먹잇감을 잡고 단단히 고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튼튼한 몸과 거대한 크기로 인해 남극 해양 환경에서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합니다. 최근까지 거대 오징어는 해양 과학계에서 거의 신화적인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존재는 주로 향유고래와 해, 양조류의 위장에서 발견된 잔해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9일 국제해양과학자팀이 처음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있는 거대 오징어를 촬영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관찰은 남대 서양 샌드위치 제도 근처 깊이 600m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관찰된 개체는 약 30cm 길이의 어린 개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이 종의 생물학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앞으로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대서양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로 1억 6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합니다. 이 바다는 대륙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열대의 따뜻한 바다부터 차갑고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기후와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걸프 스트림과 카나리아 해류 같은 강력한 해류는 전 세계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운반합니다. 표면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8km가 넘는 깊이는 아직도 비밀로 가득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해마는 대서양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로 작은 말과 닮은 독특한 외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해, 초밭과 산호초에 서식하며 이러한 환경이 제공하는 자연 보호 덕분에 안전함을 느낍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임신과 출산은 수컷이 담당합니다. 암컷은 알을 수컷의 배에 있는 부화 주머니에 넣으며 수컷은 그 알을 수정시키고 새끼가 완전히 자라나올 때까지 돌봅니다. 해마는 느리게 헤엄치지만 그립 능력이 뛰어난 꼬리를 이용해 해양 식물에 붙잡혀 바닷물의 흐름을 견뎌냅니다. 조용한 생활 방식과 느린 속도로 인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어려워 취약합니다. 또한 서식지 파괴, 오염, 그리고 수족관용 거래로 인한 남획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해마는 일부일 처제로 평생 짝을 이루며 짝짓기 시기에 맞춰 동기화된 구에 춤을 춥니다.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척 추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해초 밭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해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서식지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가 시급합니다. 대서양 상어는 해양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받고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 광활한 바다에 기록된 40여 종 이상의 상어는 속도, 민첩성, 독특한 감각 적응으로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서양 상어 중 마코상어와 청상어는 유선형 몸체를 가지고 있어 시속 50km가 넘는 놀라운 속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길이 5m 이상, 무게 1톤을 넘지만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먹잇감을 효과적으로 포획합니다. 이들의 감각기관은 매우 발달하여 낮은 시야 조건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로렌치니 전구라는 특수기관으로 다른 동물의 심장 박동 같은 전기 신호를 인지합니다. 덕분에 모래 속이나 어둠 속에 숨은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먹잇감은 물고기, 오징어, 가오리, 바다거북, 그리고 종에 따라 바다표범과 바다사자 같은 포유류입니다. 날카롭고 재생 가능한 이빨은 살을 찢고 쉽게 부수기에 적합하여 해양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대서양 상어는 철새로서 연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브라질 해안부터 북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체력은 인상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위험과 종종 연관되지만 실제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상어는 먹잇감 개체수를 조절하고 해양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극해는 가장 작은 대양으로 1.400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며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고 8개국의 해안과 접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평균 수심이 12m로 얕으며 해저 산맥과 심연이 존재합니다.
지형은 로모노, 소프 해령에 의해 두 개의 분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극해의 해류는 차가운 물을 대서양과 태평양과 연결합니다. 이 바다는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주기를 경험하며 몇 달간 지속되는 백야와 완전한 암흑의 달이 번갈아 나타나 인상적인 북극광을 만들어냅니다. 북극곰은 얼음 위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거대한 사냥꾼입니다. 수컷은 길이가 3m를 넘고 무게는 700kg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흰 털은 눈 덮인 풍경에 위장할 수 있게 해주고 검은 피부는 열을 흡수하여 극한의 온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합니다. 두꺼운 지방층이 추위를 차단하며 큰 바른 눈 위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눈신, 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발톱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가진 북극곰은 거의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범도 감지할 수 있으며 물범이 주식입니다. 얼음의 숨구멍 옆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주로 북극의 가장 추운 지역에 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 해안가로 이동해야 하며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대서양 퍼피는 북극해에서 매우 흔한 새입니다. 이 작고 화려한 새는 번식기 동안 특히 크고 화려한 부리가 징인 독특한 얼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퍼피는 훌륭한 수영 선수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며 물, 고기와 작은 무척 추동물을 먹고 삽니다. 번식기에는 북극의 해안 절벽에 모여 식민지를 이루고 바위 틈의 둥지를 파서 번식합니다. 이 새는 극한의 극지방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북극을 대표하는 조류 중 하나입니다. 인도양은 북극 남쪽에 펼쳐진 광대한 열대 해양으로 따뜻하고 잔잔한 바다로 유명합니다. 이 바다의 해류는 연 2회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인 몬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람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에서 항해자들과 상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지만 온순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길이가 12m에 달하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18m에 이르는 개체도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최대 20톤에 달합니다. 그 기에 비해 입은 최대 1.5m로 크지만 큰 먹이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과식으로 먹이를 섭취합니다. 주로 플랑크톤, 유충, 작은 갑각류를 먹으며 아가미를 통해 시간당 수천 리터의 물을 걸러냅니다. 몸에 있는 반점, 무늬는 인도양의 열린 바다에서 위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로 섬 주변이나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가 있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독수리 가오리는 우아함과 독특한 반점 무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얕고 탁 트인 바다에서 서식하며 해저를 우아하게 이동합니다. 이들의 턱은 연체동물을 부수기에 특별히 적응되어 있어 주요 먹이가 됩니다. 주로 인도양에서 발견되며 납작한 몸체 덕분에 모래 바닥 지역에서 쉽게 움직이며 바위와 모래 사이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바닷속에 서식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감탄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인상적 인생태계를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알림벨도 꼭 활성화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않도록요.